제 이름은 올터이고 지난달에 75세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나는 논리와 구조를 믿고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경력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고 집값을 갚았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노활한 속도를 늦추는 것, 손자와 놀아주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현관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 모든 노화에는 경고, 소리 없는 경고가 따르는데 나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처럼 무너졌다면 더 빨리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조용하고 미묘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찾아오듯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것은 이미 내 인생의 몇 달을 앗아갔고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지치지도 않았고 그냥 지루했어요. 마치 내 두뇌가 아직 완전히 켜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나는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이름은 아니고 그냥 작은 이름이에요. 나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75세에는 다들 잊어버리시죠.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에너지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단지 몇 블록만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리에 앉아 신발을 신다가 오늘은 건너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쉬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을 때 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낮에 의도치 않게 잠이 들기 시작했다. 내 아내 캐렐은 당신은 의자에서 또 코를 골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웃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는데 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나는 어두운 복도에 서서 스위치에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바닥에서 깨어났다. 엉덩이가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캐롤이 내 이름을 외쳤다. 의사는 운이 좋았더라면 상황이 더 나빴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테스트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심장, 뇌, 혈액이 모두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팡이와 몇 가지 제안을 가지고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더 많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더 깊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 그리고 진짜 위험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중단한 일에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버린 습관, 내가 무시한 경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진짜 전환점은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 찾아왔다.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았습니다. 내 피부가 창백해 보였습니다. 내 눈은 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턱을 악물고 있었던 것처럼 턱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너는 건강하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닫고 무시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움, 피로, 작은 낙상 등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새로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날씨가 변하고 있어. 잠을 이상하게 잤나봐. 그냥 저혈당이었나봐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각각의 변명은 나 자신과 진실 사이에 쌓고 있던 벽에 있는 벽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나를 깨우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캐렐은 북클럽에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고 간단한 일, 즉 떨어뜨린 양말을 주우려고 손을 뻗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냥 양말이야. 하지만 몸을 굽힐 때 찰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 내 비전 속에서요. 그것은 검게 변했고 번쩍였다. 그럼 아무것도. 바닥에 부딪힌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무에 얼굴을 눌렀을 때,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점점 커지는 공포감만 기억합니다. 캐렐은 40분 후에 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이 막혔어요. 입은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충격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손에 양말을 들고 바닥에서 바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전선을 연결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모든 것을 다시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뇌졸중도 없고 심장마비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가을이 오기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습관,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내가 중단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가슴에 얼음이 얼고 갈비뼈에 주먹만 한 타박상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내가 무엇을 버렸던 걸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나는 아직 그것을 몰랐지만 내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통증이나 경고 신호로 스스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호수 위의 안개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물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이고 심지어 치명적이었고 내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75세였습니다. 나는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고 자녀를 키우고 친구를 묻고 집을 갚았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본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려고 생각해서 아침을 거르더군요. 나는 진하고 검은 커피를 마셨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게를 줄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혈당이 떨어지며
신경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매주 스트레칭도 중단했습니다. 방금 멈췄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팔, 다리, 목 등 10분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다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10분이 내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관절을 느슨하게 하고 균형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걸음이 짧아지며 넘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최악의 경우에는 말을 멈췄을 것입니다. 날씨나 뉴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두려움에 대해 내가 알아차렸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나이 든 남자들처럼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고 조용하고 자립하도록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간호사가 내 일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벽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습관 하나하나를 지적했다. 식사를 거르고, 수분이 부족하고,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지만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락보다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어가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착각 속에 숨어 조용히 만들어지고 매일 반복되는 수천 개의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노화가 퇴색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안다면 날카롭게 하고 단순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틀 후에 퇴원시켰습니다. 그들은 내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활력소 인쇄봉과 내가 모르는 약 한 병, 그리고 6주 후 후속 조치라고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다야. 대답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가 이미 살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절뚝거리는 발걸음과 가슴에 폭풍이 몰아치는 기분으로 그 병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내 아내는 운전대를 잡는 것이 그녀를 접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 옆에 앉았을 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 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나서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내 생각엔 내가 모든 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단단하고 완고한 무엇인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은 척, 강한 척, 아직 시간이 따라오지 않은 척하며 변화를 요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뿐만 아니라 아내, 친구, 심지어 온라인의 낯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 같은 다른 남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봤다. 겸손해졌던 남자들.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운 남자들은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무시하는 데 따른 대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화려한 것은 없고 삶은 계란, 토스트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커피가 아닌 물을 먼저 마셨다. 10분간 스트레칭을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아내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두려움, 후회,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나를 두렵게 했던 작은 아픔에 대해 정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젊지도, 더 강하지도, 더 가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잔액이 반환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사라졌던 내 웃음이 대화 사이에 슬며시 끼어들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내 자신을 무시해왔지만 제 시간에 맞춰 깨어났습니다. 부엌 바닥에 있었던 그날 아침 이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닥을 친 지 6개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입니다. 생존이 삶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마라톤 선수가 되었다는 말이나 시계를 거꾸로 했다는 말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75세입니다. 아직도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지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알다시피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아침 식사를 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감싸는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수는 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거의 죽일 뻔한 것입니다. 심장병도, 당뇨병도, 낙상도 아닙니다. 나를 거의 끝장나게 만든 것은 내 삶이 더 이상 관심이나 의도,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뭔가를 배웠습니다. 몸은 느려질 수 있지만 정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을 배반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인식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이는요. 그것은 당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뻣뻣함, 피로, 무언의 두려움. 아니면 어쩌면 당신도 뭔가를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 증상, 몸에서 나오는 작은 속삭임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 않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하나의 결정이 내일 당신이 잊고 있던 명확성과 평화, 힘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월터입니다. 나는 75세인데 잘못된 일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병원 이후에도 삶은 마술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다시 시작하는 방법. 나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흔들리는 마음과 아직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던 질문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의 침묵은 내가 들어본 그 어떤 것보다 더 컸다. 내 아내 린다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친절한 몸짓, 모든 차 한 잔, 내 팔에 닿는 모든 손 뒤에 있는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50년 동안 알고 지낸 남자가 아니었고, 나도 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첫 줄을 창가의 같은 의자에 앉아 벌거벗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겨울은 물러가고 있었지만 내 안에는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은퇴와 평화, 삶이 마침내 충만함을 느낄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리며 낭비했던 몇 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단지 식사를 거르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중에 생각한 것처럼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에 나는 공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식료품 목록에 사용했던 오래된 나선형 묶음이었고,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단지 생각, 질문, 추억일 뿐입니다. 나는 왜 우리는 70세 이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을 멈추는가? 왜 우리는 쇠퇴만이 남은 유일한 방향이라고 가정하는가? 내가 언제 내가 중요하다고 믿지 않게 되었는가?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장을 썼습니다. 75년 동안 살아왔지만 62세가 된 이후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62년이 제가 은퇴한 해였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둔 해, 성장도 멈추고, 배움도 멈추고, 호기심도 사라진 해였습니다.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봅니다. 나는 쉬고 있지 않았다. 나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을 미끄러지게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그만두세요. 새로운 질문을 중단합니다. 자신감보다는 편안함을 위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날이 더 이상 다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가 마침내 이해한 진실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병원도, 검사도, 의사의 강의도 아니었다.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거울 앞에 섰는데 모르는 남자가 보였다. 내 얼굴은 노화가 아니라 방치로 인해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 눈은 실명 때문이 아니라 탈진으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어. 나는 가장 중요한 것, 즉, 나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한 조각씩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재밌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마침내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휴식을 게으름으로, 침묵을 외로움으로 여긴다. 우리는 신체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리고 나는 오래전에 내 청소를 중단했다. 그날 아침 뭔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부엌 서랍을 열고 메모장을 꺼냈다. 나는 상단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내 건강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대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나는 트레이너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적의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1달러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단계는 하나의 목적, 즉 나를 살아있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나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따뜻한 레몬수로 바꾸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진짜 아침을 먹었다. 작은 것, 오트밀, 삶은 계란, 아보카도 토스트.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잠을 다루었습니다. 오후 10시에는 더 이상 뉴스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오래된 이메일을 스크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엄격한 취침 시간을 오후 9시 30분으로 설정했다. 다시 종이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푸른 빛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그냥 조용합니다. 아침 산책이 다시 돌아왔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 대신 매일 새로운 곳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새를 관찰하고 공원에 앉았습니다. 나는 더 느리게 움직였지만 더 많은 인식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운동하려고 걷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평생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는 말했다. 정말 얘기했어요.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무서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아닙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날 나를 깨운 목소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기회가 있겠지, 월터. 낭비하지 마라.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급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시 25살이 된 기분은 아니었지만 작은 승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잔을 들어 올리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을 때 무릎이 그렇게 크게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계단을 오른 후에도 숨을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비록 풍화되었지만 보살핌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짜 배려. 나는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줄만. 나는 그것을 불렀다 생명의 증거. 월요일에는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잘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블록 더 걸었습니다. 수요일, 가슴 압박 없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생명선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싸우고 있었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내 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도 그랬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아내를 산에 데려가고, 블로그를 시작하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내가 다 내 뒤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먼지 쌓인 구석에 숨겨두었던 모든 것,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불과 6주 전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멍하니 어둠 속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물병을 손에 들고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일출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실수가 내가 무시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나는 노화는 쇠퇴를 의미한다고, 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절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변하지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살 권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단지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일과를 따르며 자동 조종 장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식사를 건너뛰고 감정을 억누르며 괜찮지 않을 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갑옷처럼 힘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갑옷은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벗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려운 부분, 지친 부분, 희망적인 부분. 그리고 천천히 내가 있는 곳에서 삶이 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기사는 자신이 인생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진정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나를 괴롭혔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삶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말했다. 내가 무서웠다고 그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일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빠, 당신은 언제나 강했지만 강할 때 혼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선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깨뜨렸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점심 먹으러 만나서 시간이 흘렀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걸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위해서 걷기 모임에 가입했다. 나는 전에는 무시했을 농담에 웃었다. 나는 영화를 보다가 울었다. 나는 새 운동화를 샀다. 퇴직연금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심장마비, 뇌졸중, 암이라고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침묵, 고립, 체념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지나갔다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앞을 내다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노력을 중단합니다. 그만 싸우세요. 나는 운이 좋았다. 내 실수가 나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나이, 상황,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벼랑 끝으로 다가온 누군가에게서 이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기쁨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연결, 웃음, 평화, 그 어느 것도 만료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단지 당신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병원을 떠난 후에도 상황은 마술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도, 영화처럼 변신하는 장면도 없었다. 실제 생활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치유. 진정한 치유는 느리고 조용하며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발끈을 묶을 때나 하늘을 쳐다볼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종종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서 밖으로 나간 첫걸음이 마치 100마일처럼 느껴졌다는 걸 아시죠? 다리가 약했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나는 서 있었다. 나는 아침 공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다. 내 아내는 내가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나를 문 앞에서 맞이했다. 걱정이나 좌절이 아니라 안도감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행위가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 5분만. 그러다가 10.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그 둔화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공기마저도 더 꽉 찬 것 같았어요. 나는 매일 몇 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것, 느낀 것, 두려워했던 것, 희망했던 것, 그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나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목소리. 그러나 그들이 처방전 라벨에 붙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가장 큰 약은 병에 담긴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표지판을 무시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용감한 얼굴을 보여줘서. 강하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통은 단지 늙어가는 데 드는 세금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상담사인 네이츠라는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내 나이의 절반이고 내 명료함의 2배였습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질문을 통해 나는 내가 묻었는지조차 몰랐던 것들, 즉 슬픔, 죄책감, 후회,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두려움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야기를 나눴고 인생의 다음 장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진입, 복귀,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존재, 목적, 평화.
업적이 아닙니다. 젊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팔굽혀펴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이 듣고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는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선택되었고, 일부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우리는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옛 추억에 대해 웃었다. 오래된 오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선물, 즉 종교를 선물했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 지역 사회의 젊은 남성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식을 갖춘 일은 없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실, 즉 내가 40세, 50세, 심지어 60세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시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노아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선입니다. 추격, 증명, 수행 등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면 더 깨끗하고 조용하고 더 실제적인 것, 바로 당신 자신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5세입니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회색빛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짧아지고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세월이 손에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과 함께 걷는다. 매일 아침 나는 의도적으로 일어납니다.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할 일 목록이 있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여기에 완전히 있기 위해, 창가에서 차를 홀짝이는 동안이라도 말이죠. 때때로 나는 침묵 속에 앉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던 부엌에서 쓰러졌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고통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깨우침을 위해서입니다. 그 추락은 위협을 주기보다는 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 사람들 사이에는 소리 없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심장병이나 당뇨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방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종류. 우리의 기쁨, 필요, 목적을 무시하는 종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제 나도 늙었으니 내 차례다. 젊은이들은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출구가 아닙니다. 입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정직하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버전. 마침내 죄책감 없이 노라고, 주저없이 예스라고 말하는 버전. 평화를 아는 버전은 칭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75세가 되어서야 35세에도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꽉 찬 달력이 여전히 공허한 삶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일상이 아닌 관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대화가 어떤 약보다 더 많은 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진심으로 듣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이 60세 이상, 70세 이상, 심지어 80세 이상이라면 너무 늦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여전히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의자에 빠져 살아있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은 더 작아졌을 수도 있어요. 깜박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숨을 쉬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이 몇 년 동안 숨겨온 것을 말해보세요. 사과하다. 용서하다. 웃다. 울다. 그 정언을 시작하세요. 그 악기를 배우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눈을 뜰 만큼 운이 좋다면 그날이 단지 달력에 체크된 또 다른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하고 용기 있게 그 선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클럽에 가입하세요. 나는 내 것을 만들었습니다. 큰 것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형성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전만큼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다. 그리고 친구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